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주요 정당 선대위도 후보 공약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곳곳을 누볐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아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가운데 송 대표에게 대선 전략 등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조만간 신규 확진자 규모가 PCR 검사 최대치인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진안군 예산 분석 결과 기사를 다룬 진안과 부안, 순창, 우주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도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흘 만에 전북을 다시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수십 년간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이 발전했느냐며 이제는 지역주의에 기댄 낡은 정치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만금의 국제도시, 전주와 완주에 각각 제2금융도시와 수소특화산단 구축을 약속한 데 이어 국립스포츠 종합훈련원 설립을 새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저 윤석열 전북을 위해 일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돼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확실히 준비하고 전북의 변화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말로만 공정, 정의를 외치고 측근 정치로 나라를 어지럽게 한 세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는 이재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와 그리고 전주의 탄소 중심의 도시와 생명과학 도시, 전라북도 그리고 제3금융도시로서의 전주의 비전을 중단 없이 이끌어갈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전북선대위는 노동자들이 많은 군산을 찾아 심상정 후보의 주요 공약인 주 4일제, 녹색 복지국가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등 여야의 득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온라인 플랫폼인 재명인의 마을을 통해 전북 14개 시군의 지역별 세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주 친환경 관광 트램 도시 지원,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익산 부여간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개통 지원과 장수 백두대간 60령 정원센터 조성 등 모두 71개 공약입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이재명 후보만 전국 226개 시군구별 공약을 내놨습니다. 오늘 전북을 찾아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이 20여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첫 유세를 했는데 아주 잘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에 대한 12,000세대 청년 실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참 정리를 잘 했는데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을 통합시키는 통합정부 대통령이 되겠다. 이 3가지 메시지가 잘 정리돼서 국민적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30%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상황이다. 왜 제자리 걸음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저는 비등점을 향해 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여야 후보가 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서 거의 0.5% 차의 오차 범위 내에 접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나는 언론의
프레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요. 역시 윤석열 후보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는 확장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 호남에서도 아직 한 60%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8, 90%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막판에 가면 호남의 민심이 모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 표심 말씀하셨는데 호남 표심이 심상치가 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을 85% 이상으로 높여 잡았죠. 위기의식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의식이 아니라 보통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 90% 정도의 지지를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준비 안 된 후보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런 언행을 보면 거의 평생 검사로 살던 분이었고 검사도 사실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최근에 건진법사 이 여러 가지 그런 무속 주술 같은 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전혀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안 된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호남의 민심이 막판에 다 모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호남 발전을 위해서 주도해왔던 저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권 변수 가운데 하나로 지금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성사 가능성이 크지는 않더라도 정권 교체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도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 후보의 당선도 새로운 정권의 창출인 것입니다. 단지 그게 더 좋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기득권 교체, 정치 교체로 나가자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그런 주장이고 또 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평생 갑질을 하면서 검찰 출신들이 검사로서 갑질하다가 변호사는 전관예우로 돈 벌다가 국회의원 공천받고 대통령까지 나가겠다는 이러한 검찰공화국을 용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로서 또 이재명 후보가 왜 당선돼야 하는지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한 구상과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재명은 실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성남시장을 맡겨놨더니 성남을 경기도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고 경기도지사를 맡겨놨더니 17개 광역자치단체 1등 자치단체로 변화시켰습니다. 실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평생 검사만 해서 사람을 수사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 종합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섬기고 복지를 만들고 경제를 만들어 본 준비된 후보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북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도 대담 요청을 했지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송영길 대표와만 대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지지선언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1,500여 명은 혁신과 포용복지국가로 대전환을 이룰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유주의 전북포럼 등 전북 지역 15개 시민단체와 개신교 목회자 500여 명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선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진행에 잠시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2,562명,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636명입니다.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는 115만 5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64.9%입니다. 전북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은 가운데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조만간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요양병원과 어린이집 같은 긴급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진 전라북도. 거센 확산세에 전북 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주가 1,100명을 넘어서면서 전라북도 시군 가운데 첫 1,000명대를 기록했고 익산과 군산도 각각 400명과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지역 내 PCR 검사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최대치인 하루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PCR로만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최대 하루에 10,000건 정도까지는 양성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신속 항원 검사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확진자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 경로 조사는 물론 접촉자 관리도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자가 진단 키트를 사용하거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정 여부가 오는 금요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와 방역 상황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443명. 어제까지 엿새째 5만 명대를 이어왔지만 하루 만에 3만 3천여 명이 늘어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1명 줄어든 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하기는 했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폭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대응 여력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6인, 영업 제한 9시의 현행 거리두기 조정 여부도 예정대로 오는 금요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의료체계 감당 수준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도 함께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서 누적된 민생경제의 피해와 아직도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의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에 당초 목표보다 많은 4,400여 곳이 참여했고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20만 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 680여 곳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선 보건소의 업무 과중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보건소별로 확진자 역학조사에 투입할 인력이 최소 20명 이상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재택치료 키트는 우체국을 통해 배송되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처방의약품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한 뒤 전달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정은득입니다. 현재 정읍과 순창, 고창, 부안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전북 곳곳에 눈이 2에서 최고 7cm 내리겠습니다. 밤 9시를 기해 무주와 진안, 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 밤사이 전북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젯밤 내린 눈으로 전북에서는 모두 24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북교육감 예비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후보자 간 정책과 교육관 등 철저한 비교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천 교수는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힘든 만큼 TV 토론회나 정책 간담회 등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등학생도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토론을 통해 미래 교육 비전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신규 택지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아파트 3만여 세대를 공급하고 전주형 청년 임대주택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역시 전주시장 선거에 나선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많은 공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터에 착공하려는 정원의 숲 조성 공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인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은 대규모 장애인 전용 숙박시설과 체육관을 조성해 익산을 장애인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도시공원 지키기 전주 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가련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해제와 LH의 가련산 공원 개발 계획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도심공원과 녹지 보전이 필수고 또 원광대 한방병원 인근 재개발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련산 공원 개발까지 추진된다면 교통난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가련산 일원을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했고 사업 시행자인 LH는 1,500여 세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 2020년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면서 LH와 전주시 간에 소송이 벌어졌고 최근 법원이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LH 등의 손을 들어줬으며 전주시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불법 어구를 사용한 내수면 무허가 어업이 잇따르면서 생태계 위협과 어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달 말 부안 사산 저수지에서 그물에 걸려 폐사한 물고기 50여 마리가 발견되는 등 내수면에서 전기보트와 삼중 구물을 사용한 불법 어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 군민들은 차기 군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구 증대 방안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열린 순창이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순창에 사는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차기 군수의 최우선 과제로 인구 증대 방안이 29.3%를 차지하며 모든 세대에 걸쳐 1순위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된 순창군이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제도를 뒷받침하는 인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함께 실었습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무주 근의회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주근의회는 투표소에 휠체어를 두고 출입구 문턱 제거와 낮은 기표소 설치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안신문입니다. 고원 예산공작소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안군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 내용을 다뤘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진안군민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예산 분야로 각종 개발과 공직자 업무 추진비가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군수와 부군수,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업무 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식사와 선물 구매, 경조사비 등에 지출됐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공개 내용을 세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진안군 예산 분석 결과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호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안신문에서 소개한 진안군 예산 분석 결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의 정책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생활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사용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하지만 빼곡히 적힌 수백억,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다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 시민사회단체가 진안군의 예산을 분석해 자료로 내놓았는데요. 고원 예산 공작소는 2021년 아름다운 재단의 도움을 받아 관심 있는 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하고 관련된 예산 내용을 정보화하는 작업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의 보고서로 내놓았는데요. 고원 예산 공작소가 내놓은 자료에는 진안군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 진안 군민이 알고 있는 진안군 예산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비롯해 2018년 6월에서 2021년 6월까지 군수와 부군수, 의회 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분석 내용, 진안군의 공사 예산 등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담겨졌습니다.
네, 지난 국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예산 가운데 하나로 업무 추진비가 꼽혔는데요. 지난군 업무 추진비 실태는 좀 어떤가요? 본 예산 공작소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군수와 부군수, 의회 의원 중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업무 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나혜수 부군수, 신갑수 의장, 김광수 의장 등이 그 대상인데요. 먼저 총액 부분은 전춘성 군수가 가장 많은 1년 동안 1억 1,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나혜수 부군수가 4,900만 원, 신갑수 의장이 3,200만 원, 김광수 의장이 2,4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춘성 군수는 1억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밥값이 아닌 격려를 위한 선물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전춘성 군수가 사용한 1억 1,700만 원의 업무 추진비 중 절반이 넘는 6,300만 원을 홍삼이나 특산품을 구입하는 데 썼고, 성격적으로 유사한 상품권 구매에도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식사비로는 3,700만 원을 사용해서 총액 대비 32%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축하 화분으로는 400만 원, 조의 및 축의금으로 200만 원을 사용을 했고, 나혜수 부군수는 4,900만 원의 업무 추진비 중 식사 비용을 3,400만 원을 사용해 68%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물 등 구매 비용으로는 1,100만 원, 조의 및 축의금으로 4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신갑수 의장은 업무 추진비를 식사 비용에 대부분 사용을 했고, 전체 업무 추진비 3,200만 원 중 92%를 식사 비용에 사용을 했습니다. 2,400만 원을 사용한 김광수 의장은 식사 비용보다 선물 비용이 높았는데요. 홍삼류를 구매하는데 890만 원을 사용해 이는 전체 비용의 40%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한 기관은 공직자들이 여전히 업무 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업무 추진비를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예산 자료를 내놓은 고온 예산 공작소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 추진비 내용으로는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진작조차 할 수가 없다라면서 업무 추진비를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세금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같이 밥 먹은 사람 이름까지도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정말 업무상 필요한 자리이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차원이라면 이해 못할 일이겠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예산도 좀 궁금한데요. 지난군이 가장 많이 예산을 쓴 분야는 어떤 곳인가요? 어떤 분야인가요? 네,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군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된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서 1,118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23%인데요.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주로 농가 직불금, 각종 농업 보조사업, 경영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에 좀 쓰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분야는 환경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약 19%였습니다. 네, 우리 지역 예산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113만 명 넘게 늘며 2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00만 명 가까이 감소했던 지난해 1월의 기저효과와 함께 수출 증가 등에 따른 고용 회복세의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1월보다 11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증가폭으로 보면 외환위기 극복 시기였던 2000년 3월 이후 거의 22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취업자가 이렇게 많이 는 건 우선 통계상의 기저효과가 큽니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98만 명 넘게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5만 명 증가했고,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음식 숙박업도 13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정보통신과 운수창고, 제조업 등에서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과 일용직 근로자는 이번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기저 효과도 컸지만 고용 회복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관련 업종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수출이 호조면 제조업과 관련 유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난달 전체 고용률은 59.6%로 2.2%포인트 높아졌고 실업률은 4.1%로 1.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고용 상황이 양적, 질적으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예산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3일부터 나흘간 강원도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4개와 동메달 4개로 종합 9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 국가대표 권상현 선수가 4관왕을 차지했고 김정빈, 최선웅 선수는 동메달 4개를 따냈습니다. 또 전북은 가장 모범적인 선수단에게 수여하는 으뜸 선수단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주 탄소 소재 등 전국 5개 특화단지로 출범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이 오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첫 협의회를 열고 공동과제와 추진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소부장 추진단은 특화단지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늦겨울 한파가 기승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주는 영하 8도, 장수 등 내륙 지역은 영하 12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던 눈발은 다시 굵어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북 남부 지역에 2에서 최대 7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요. 북서부 지역에도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초속 16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익산이 영하 10도, 김제 영하 8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잠시 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낮에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서해남부 전해상에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잠시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찬 공기가 다시 밀려오면서 다음 주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